네. 네, 안녕하십니까. 업스테이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권순일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 회사의 이제 기능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거를 설명한다기보다 저희 회사가 어떤 문제를 AI 분야에서 풀고자 하는지, 그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어떤 걸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권순일이라고 하고요. 지금 업스테이지에서 사업 총괄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캐나다 AI 회사인 엘리멘트 AI에서 동북아시아 사업 총괄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AI가 그런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AI가 지금 마케팅 용어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각 기업에서 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되게 핵심 분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과연 AI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업스테이지가 풀라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 AI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했고 어떤 한계가 그동안 있었는지를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AI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핫해지긴 했지만 사실 엄청나게 이게 과거에 없었던 용어는 아닙니다. 1950년대 때 이제 정부 주도 하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이제 미국에서 애초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AI에 대한 이제 1차 붐이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한계와 이제 정부 주도의 투자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끊기면서 1차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이제 컴퓨팅 파워가 조금 올라가고 실제로 이게 금융 등 특수 도메인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가치 창출을 일부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각광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1980년대 때 각광을 이제 받을 때도 지금하고 되게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각광을 이제 쭉 받다가 근데 이제 또 한계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힘들겠다라는 게 이제 많은 도메인, 특정 도메인을 제외한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이제 다시 2차 겨울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이제 AI가 각광을 슬슬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특히 이제 오샤 벤지오 교수 그리고 이안 아논 교수님들이 이제 뉴럴넷 어떻게 보면 이제 딥러닝 쪽을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3차 붐에 가까운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기업들, 많은 분야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태핑을 해보고 있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 가치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 지금 현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 대비해서 지금이 이제 겨울이 오지 않고 계속 가치가 창출이 될 것이냐, 그리고 왜 AI가 기업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대세로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냐 해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점들이 많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혁신이 있었습니다. 저장이나 연산 측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비용이 이제 훨씬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사실 이제 흔히 말하는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양도 적고 데이터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 데이터의 질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데이터 양이 뭐 다들 지겹게 들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습니다. 활용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 자체에서의 발전이 이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샤 벤지오 교수의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딥러닝이 소개되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룰 베이스로 어떻게 보면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던 머신러닝 분야가 이제 뉴럴넷이 들어오고 딥러닝 분야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거는 이제 진짜로 사람이 못하는 영역을 컴퓨터가 열어줄 수 있겠다, 이네이블러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조금 더 생기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처리에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저장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당, 저희 엄청 옛날도 아닙니다. 1990년대 초인데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한 7만 달러 기가당 이제 필요했던 게 지금은 한 4달러 정도입니다. 연산 메모리 쪽을 비교하면. 그리고 이제 연산 장치 같은 경우도 비용 자체는 이제 예전 과거 대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성능 자체는 한 150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GPU 같은 걸 사서 적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실 수는 있으나 적어도 ROI 측면에서 인베스트 비용 측면에서 예전 대비 엄청 이제 호의적인 환경으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제타바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10억 테라바이트죠. 단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측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도 매년 거의 한 45% 이상의 연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단순히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생산되냐를 잘 뜯어보면 비구조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형화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을 하면 다 태그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인스타에서 어떤 사진에 깔끔하게 태그들이 다 달려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있고 태그가 없는 사진으로서만 있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거에는 이제 정형 데이터 위주로 데이터 저장을 많이 했다고 하면 이제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아까 앞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워낙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80%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데이터 양에서. 근데 이 비정형 데이터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가능성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냐? 사람이 그거를 정형화를 일일이 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활용 가능한 그 데이터로 정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수가 필요를 합니다. 사람이 직접을 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자동화 시켜줄 수 있는 AI가 어떻게 보면 기업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이제 각광을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AI 자체의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뻔하다면 뻔한 얘기지만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할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딥러닝 이전에 흔히 소프트웨어 2.0이라고 이제 불리던 세대에서는 사람의 손이 되게 많이 가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서브 문제로 브레이크다운을 하고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룰이 필요한지 어떤 경험적인 게 필요한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분석을 하고 그럼 그 분들이 분석한 영역 내에서 답을 찾는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3.0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비정형 데이터는 사람이 정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컴퓨터가 그거를 이제 찾게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정확도가 좀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2.0에서 이제 예시를 하나 들면 이제 사진에서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팔이 달려 있고 다리가 달려 있고 위에 얼굴이 달려 있는 그런 형태를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도가 한 40에서 50 몇 프로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3.0 딥러닝으로 넘어오면서 컴퓨터가 그 피처를 정의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찾게 만드니까 성능이 이제 83% 이상이 나오고 최근에는 뭐 90 몇 프로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람의 오류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싸지고 그리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많아지고 정확도가 예전 대비해서는 사람 수준만큼 올라온 것들이 많아지고 뭐 기술 영역 따라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그냥 기술적 트렌드라고 무시할 수 있게 된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이 트렌드에서 뒤처지고 누군가 이거를 잘 활용해서 밸류를 많이 창출하고 생산성 개선을 하면 나는 여기에서 뒤처지겠구나 라는 이제 위기감이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AI를 잘 적용을 하든 아니면 마케팅용으로 사용하든 AI라는 트렌드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게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실제 밸류를 비즈니스 환경에서 내는 케이스들이 보이지가 않으면 사실 힘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과거 대비해서 과거에 이런 케이스들이 안 보이다가 많이 요즘 보이고 있죠. 여러분 실생활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구글을 찾아보시면 제로 클릭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예전에는 그냥 광고 알고리즘하고 그리고 그 검색에 가까운 애들을 이제 쭉 올려줬는데 요즘은 요약본이 뜨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그 검색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가까운 거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제 위에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건데요. 물론 광고비하고도 연동은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 클릭률이 이제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 AI를 통한 클릭률이 전체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 소비량에서 60%를 넘어가고 있는 이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브랜디라는 그러니까 패션 회사하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추천 시스템을 넣고 나서 추천 솔루션을 넣고 나서 추천에서의 추천 클릭을 한 다음에 구매 전환율이 5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아까 같은 대세에서의 내가 이 대세를 못할 거에 대한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점점 AI에 더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I를 잘 도입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70% 이상이 실제적으로 밸류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케이스와 환경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AI가 누구나 손쉽게 모든 환경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보면 냉정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밑에 설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실제로 적용을 안 하는 분야도 많고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러냐를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라는 기술의 본질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AI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태도, 어떻게 보면 레슨런에서 나오는 이제 허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스테이지는 크게 네 가지 이유로 AI가 아직 이제 크게 안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거를 풀기 위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I를 발굴하고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환경, 그러니까 실험실이 아니고 저희 컴퓨터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밸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AI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는 다른 기술하고 달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치, 방법론이 이제 약간 경험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 개발 과정 적용하는 데까지가 이제 좀 과정이 어렵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그리고 모델 개발, 배포 네 가지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각 프로세스에서도 사실 많은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 정의를 보면 사실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AI를 적용했을 때 성패가 갈리는 이제 단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유즈 케이스에 내가 AI를 적용할 것인가, ROI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술 타당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AI 기술이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대신 되게 특정하고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 태스크에 대해서 생산성을 개선하거나 그 태스크를 자동화하거나 대체하거나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이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잘 정의를 하고 그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이제 나는 이거를 AI를 적용을 해야지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있고요. 그거 되게 중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정의된 요건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과정의 데이터가 단순히 많다라고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데이터 중에 내가 이 AI에 학습시키고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데이터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좀 경험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당장 AI를 적용함에 있어서 좀 허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이제 모델의 개발 과정입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듯이 AI 근데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성능은 실험실 성능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포 관리 과정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기술 자체에서의 오는 허들이 있습니다. 요즘 알고리즘들이 생각보다 이제 오픈 소스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제 구하기가 쉽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도 되게 정형화되는 트렌드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형화된 그 소스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비즈니스에 쓴다라고 보면 요건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AI의 대다수 문제들이 근데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그 정도 수준의 밸류를 난 가져갈 수 있어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부분 0 아니면 1, 그러니까 win or lose의 싸움인 유즈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바를 넘기지 못하면 이제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지나 이제 문서에서 텍스트를 인식하고 이제 키 밸류를 이제 분류하는 OCR, 그리고 파싱이라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뭐 리멤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함 찍으면 이름이나 이런 거 분류해주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할 때 F1 스코어라는 이제 수치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85점, 95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 모델이나 이제 경쟁사나 저희 이제 성능들을 비교를 해보면. 근데 다른 경우에는 85점이나 95점이나 뭐 10점 정도의 차이, 마지노라는 차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게 막상 자동화를 위한 유즈 케이스라고 보면 그 시점 때문에 자동화의 비율은 20% 30%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를 더 높이기 위한, 이 10점을 더 높이기 위한 과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경험적인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알고리즘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난 이 오픈 소스 갖다 써야지로 접근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유지보수입니다. 결국 AI는 사실 쓰다 보면 당연히 예외 케이스도 나오고, 그런 예외 케이스들이나 재학습을 통해서 계속 성능을 유지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도제식이죠. 경험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 쓰다가 이런 예외 케이스가 발생을 해서 내 비즈니스 밸류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애가 됐을 때,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이 이제 쉽게 룰을 붙이죠. 뒤에 어떻게 보면 AI 자체를 재학습시킨다기보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룰을 붙이다 보면 그게 이제 기술 부채처럼 쌓여서 나중에 트래킹이 안 되고 다시 뒤엎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럼 사실 그게 다 비용으로 이제 발생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 속도입니다. 사실 AI가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문제는 이 빨리 발전하는 것 중에 진짜 쓸모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쓸모 없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하루에 거의 800에서 1000건 가까이 논문이 나오는데, 심지어 논문도 어떻게 보면 검증되고 나오는 거라 실제 속도보다는 느리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연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커뮤니티 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중에 실제 구현 가능하고 도움되는 애들을 찾아서 내가 제품화까지 시키는, 서비스화까지 시키는 과정에는 사실 되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네 가지 문제 때문에 AI를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리소스가, 그냥 쉽게 말하면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앞에 말한 것들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갖추는 이제 어려움을 생각하면 모든 AI 문제를 이제 자체적으로 푼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스테이지는 사실 이런 문제를 좀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근을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 첫 번째, 문제 정의는 사실 저희의 이제 고객이 되시는 기업에서 사실 정하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만드는 솔루션 자체를 되게 구체적인 걸 정했습니다. 현재 기술로서 당장 비즈니스에 가서 밸류를 줄 수 있는, 지금 보면 저희는 이제 OCR하고 추천 두 개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단에서는 이미 정형화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실제 비즈니스 단에 가면 제대로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 수준에서 앞에 문제만 풀어주면 충분히 비즈니스 밸류를 낼 수 있는 영역.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영역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배포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AI를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저희가 정한 영역은 어떻게 보면 AI 이제 전문 기업, 좋은 파트너사하고 이제 해야 되는 영역들인데 그 영역들에 해당하는 유즈 케이스 문제들은 사실 고객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잘 쓰면 되는 거지 그 내부 과정 태스크 하나하나를 자기가 트래킹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래킹을 일일이 다 하고 바꾸려고 하면 앞에 같은 문제들이 동일하게 발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팩이라고 불리는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 가공, 그리고 모델의 개발, 그리고 배포 이 과정을 그냥 하나의 솔루션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냐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두 가지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비즈니스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성능의 이제 모델을 저희가 배포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솔루션 내에서 계속 재학습을 AI 전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성능이 설사 비즈니스 계속 쓰시다가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도 고객이 자체적으로 AI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저희 솔루션을 사용해서 재학습을 시키고 다시 비즈니스 요건 이상의 성능을 만들 수 있는 그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언제나 비즈니스 요건 미터 바 이상 할 수 있는 게 유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지보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언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경험적으로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광의의 AI 이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이게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되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경험하고 레슨런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경험하고 레슨런이 지표화되고 그 지표화된 수치가 언제 고객이 보고 그거를 다시 재학습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들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적어도 저희가 공급하는 솔루션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 트렌드에 이제 발맞추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정의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하우스가 아닌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밸류를 드리려고 하니까 저쪽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 쪽이 이제 많이 트렌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저 문제 하나만을 되게 집중하는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OCR 추천만 해도 저희는 OCR만 해도 40명 가까운 연구 인력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인력들이 계속 바뀌는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캐치업을 하고 실제 재현을 해보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까지 갔을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게 나오면 저희가 솔루션을 업데이트하고 그거를 이제 고객한테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은 쓰는 데는 이제 계속 성능을 유지하면서 뒷단에는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소타라고 불리는 최신의 성능을 계속 유지해주는 환경을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럼 앞에 저희가 이제 크게 4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저희의 이제 접근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현재 AI 기술이 밸류를 낼 수 있는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태스크들을 최대한 일반화시켜 가지고 AI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AI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저희 제품의 목표이고 실제 솔루션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미션이 Easy to Apply AI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Making AI Beneficial인데요. 사실 저희가 저런 방법을 택하고 저런 접근법, 푸는 문제들을 정한 것도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AI 윈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제가 과거 캐나다 이제 엘리멘트 AI는 엑시시 됐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경험한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I가 지금 마케팅 용어적으로 되게 많이 쓰여서 되게 가깝게 느끼기는 하지만 과연 비즈니스 밸류 측면에서 실제 성공 사례를 충분히 많이 보여줬냐라고 보면 저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도하고 저희가 실증 사례를 늦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3번째 겨울이 충분히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그 3번째 겨울이 과연 AI의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계울이 혹시나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속도가 늦어서 와버려가지고 AI 발전 자체가 늦게 되어버린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 인류라는 측면에서 되게 많은 가능성을 기술이 늦게 저희가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그거를 조금 더 땡기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증적인 기술들 내에서 저런 문제들을 지금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